오늘 두 번째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제가 좀 많이 망설였던 사연이에요. 사연이에요? 가지고 올까 말까. 왜냐면 네 분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돼서. 전 괜찮은데. 네. 아, 그래요? 저희는 제가 너무 막혀 있었나 봅니다. 보수적이셔서 피디님. 네, 그러면 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엄 변호사님 미리 화이팅 당부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소개로 만난 와이프랑 1년 정도 연애 끝에 3년 전 결혼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연애 기간 중 별다른 낌새는 없었습니다. 평범한 남녀의 흔한 연애였고 섹스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언제부터일까요? 와이프가 섹스 중 이것저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밖에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욕을 해달라고요. 원래 욕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주저주저 했는데 분위기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데까진 해봤습니다. 어떻게 잘 못했을 것 같아. 아내의 반응이 평소보다 너무 격해져서 더 놀랐습니다. 어머 잘했나봐. 잘했나봐. 굿잡. 그렇게 저도 섹스 중 욕설에 조금씩 익숙해졌는데 시켜줬어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는 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욕도 잘 못하는 제가 누굴 때려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하물며 여자를요. 못 들은 척하고 몇 번은 넘어갔지만 와이프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지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강압적이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결국에는 그런 요구에 제 쪽에서 먼저 식어버려 중간에 멈춰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서로 어색한 상태로 며칠을 지내다 마음을 터놓고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와이프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행위가 아니면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그런 행위가 없는 섹스가 오히려 너무 고통스러워 싫다고 합니다. 이런 요구에 응하는 것도 남편으로서의 의무라고 이해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행위에 빠져들면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면 할수록 너무 어색해서 현타가 와버립니다. 섹스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행복을 느껴야 하는 걸 텐데 우리 부부는 한 명이 무조건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리 술을 진탕 먹어봐도 욕설 이상은 할 수가 없고 아내는 불만족스러워하고 제가 성욕이 있어도 그런 아내의 성향을 알게 되었으니 요구할 엄두가 안 나고 그렇게 우리는 1년 가까이 섹스리스 부부로 지냈습니다. 얼마 전 와이프가 술에 취해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전 애써머였다고요. 애써머. 결혼 전 애써머였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SM에다 ER을 붙여서. 네네. SM 애써머. 플레이를 즐기는 사람. 와우. 와우. 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런 식의 관계를 가지며 쾌락을 느꼈고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SM 자체에 환멸을 느껴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 와중에 저를 만나 연애를 해 결혼까지 했다고요. 하지만 저와의 만남과 성관계에서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느끼면서 다시 자신의 취향이 나타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와이프의 과거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른 여자 안 만난 거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는 현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와이프가 섹스를 통해 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결혼 생활이 막막하고 저라는 남자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는 것 같다며 이혼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와이프를 안 때려서 이혼당했다고요? 뭐라도 지어내서 이혼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혼남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술김에 한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 걸까? 그렇게 여기기엔 저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차갑습니다. 이혼에 대한 저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방법이 없다면 그냥 포기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땐 웃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 걸 압니다. 어차피 네 분은 저를 모르시니 웃으면서 편하게 말씀 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최근에 이제 매블쇼에 나왔던 그 영상을 다시 봤는데 네. 이제 뭐 섹스 할 때 어떤 감각이 가장 이제 좋았냐, 뭐 예를 들면은 촉각, 미각, 후각, 청각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어떤 것이 가장 이제 흥분을 시키느냐 이제 그런 질문도 있었고 나온 출연자분 한 분이 자기는 청각이다. 그리고 남자가 이제 욕설을 한번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욕이라는 게 이렇게 막 절정에 올랐을 때 욕을 한번 욕을 한번 하면 이게 약간 남자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레이 어쩌고저쩌고 뭐 있잖아요. 아, 그레이 그죠? 50가지 그림자. 그걸 봤는데 다 보다가 언짢아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뭘 엄 변호사님 같이 보시는 남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개인마다 취향의 폭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 가까운 인척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 책을 보다가 매우 언짢았다. 이상한 거냐? 당신이 보기에 어떠냐고 했더니 언짢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 내가 아주 이상한 놈은 아니구나 하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너무 불편해서 못 보겠다. 막 이런 분들. 아, 그게 뭐 성적인 내용이에요? 아,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네. 네, 그 SM 내용이에요. 약간. 아, 저도 안 보셨어요? 네, 아. 그게 궁금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안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추천을 하는 것도 없었고. 예? 저는 되게 그냥 재밌는데. 학술적 목적으로 봤는데 상당히 예. 학술적으로 봤어요. 어떤 학술적 의미를 가지고? 성의 이렇게 소비자로서. 때리는 거구나. 아, 그레이 50가지 색깔 영화를 봐야지 좀 더 얘기가 좀 통했을 텐데 아쉽네. 근데 뭐 안 봐도 맞아요. 뭐 이 얘기하는 데는 뭐 영향이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두 분의 취향이라는 것이 좀 맞았더라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다른 취향의 두 분이 만나시게 돼서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그 성적 취향은 결혼 전에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이제 이걸 보면서 맞아, 정했습니다. 맞아. 뭐 근데 이걸 해주지 않으면 이걸 안 해줘서 이혼하겠다고 할 이럴 정도면은 저는 이게 그냥 현행법의 해석상 판례에서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고 저는 이렇게 이혼 요구한다면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연자분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있고요. 아내분을 너무 아직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엄 변호사님이 이런 성적 취향, 개인적인 성적 취향은 결혼 전에 이제 알려줘야 된다. 그거 너무 맞는 말인데 아내분은 이 SM 플레이를 즐기시다가 어떤 계기로 안 하게 되면서 그쵸. 본인이 그건, 안 네.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바뀌었는데 네, 그래서 이 남자분을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 취향이 네. 다시 나오게 된 거죠. 설명하지 않고 혼인했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설명 의무가 있는데 설명을 안 하는 건 기망이거든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 그건 사기에 의한 결혼이고 그건 뭐 취소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 사연 주신 분이 저한테 온다면 저는 주의적으로 혼인 취소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혼도 아니고 혼인 취소로. 네. 그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네. 이건 혼인 취소 어렵지 않냐, 뭐 이혼을 바꾸라고 하면 그 예비적으로라도 이혼을 청구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아니 지금 사연남이 아직 아내를 너무 사랑한대요. 이혼남이 되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 뭐 그렇게 때려줘야죠. 때리고 그리고 이 경우에 때려달라고 했을 때 때리는 거는 형법상은 피해자인 승낙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뭐 상처가 난다거나 생명 신체에 아주 그죠? 그렇게 위험하게 되지 아니면 뭐 처벌은 안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좀 안타까워요. 사실 이혼을 전혀 원치 않고 아내분 너무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때리시면 전혀- 되지 않나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요구를 근데 이제 이분이 현타가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자기랑 안 맞으니까 하다가 막 그냥 갑자기 시들어버리거나. 그 애써머라는 게 네, 뭔가 이걸 안 하면 그럼 흥분이 안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런 거죠. 전혀 아무런 없으시. 아니,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인데 그 결혼해서 성관계를 안 한다? 이거는 뭐 밥상 차려놓고 밥 안 먹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남자분이 아직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내가 이런 이유로 이 여자로부터 버려지고 싶지 않다. 이혼남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싫다. 네, 나는 이 여자를 버리거나 헤어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고작 이런 이유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게 사랑이라고 딱 규정짓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할 때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좋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하면 좋죠. 사실은 이분한테 용기를 주고 싶죠. 이혼남 별거 아니고 이런 사람은 당장 헤어져라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헤어지고 싶지도 않은 이유로 내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차? 그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생각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뭐 사실은 뭐 중간에 뭐 현사가 와서 그만두지 말고 사정을 하지 않는 게 이 여자분의 뭐 중요하겠어요? 그냥 사정 없이 SM 플레이를 하십시오. 그 공포증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단계적 접근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면은 처음에는 고양이라고 쓰여진 글씨를 막 보여줘요. 근데 그것만 봐도 되게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글씨만 봐도.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익숙해지면은 사진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인형으로 갔다가 실물로 가고 약간 이런 과정을 고통을 주는 거네요. 장기간에 걸쳐서 하면은 결국엔 좀 익숙해져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아내분은 사실 애써머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고강도의 SM 플레이를 하셨겠지만 남성분은 전혀 그런 성향도 아닌데다가 접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아내분이 뭐 지금 사연에서는 처음에 욕을 해달라 그랬다, 그다음 때려달라고 했다 했는데 너무 고레벨로 간 거야. 너무 고렙으로 간 거지. 남편은 레벨이 저 밑에 저렙인데. 그래서 약간 레벨을 좀 두 분이 맞춰서 가보시면 어떨까. 아, 그리고 남편도 결국에는 애써머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돼야 된다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중간에 합의점을 또 찾을 수도 있죠. 두 분이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남자분은. 이 사람한테 계속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이 고통을 이겨내서 어떤 삶에 있어서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이 남자가 싫은 거를 계속 때리라고 하면은 이 남자는 진짜 계속 고통스러운 거를 계속 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좀 덜 고통스러운 것부터 가는 거죠. 너무 많이 고통스러운 것부터 시작을 한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지, 마음이. 저는 제가 이 남성분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나는 홀 막힐 것 같아. 아니 지금 나는 뭐 하는 거지 지금?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자, 찰싹. 자, 됐지? 그래, 다음 단계. 찰싹.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SM 플레이를 좀 좋아하거든요. 아, 이런 말 근데- 원래 아셨어요? 그럼요. 아. 근데 저는 이거를 접해보기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헉, 미쳤나봐, 막 어떻게 저런 걸. 근데 막상 어떤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접해보니까, 저는 좀 제 취향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거 약간 내 취향인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처음 접할 때 완전 고렙으로 접했으면 저도 기겁을 했겠죠. 근데 되게 그냥 이제 가벼운 거부터 뭐 안 돼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니까 안 돼도 거기에 취향이 들어가요.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이런 정도의 저는 조언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성 아내분이 먼저 지금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거를 단계적으로 뭐 해서 노력해볼게 이렇게 하는 게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냥 이 여성분은 내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관계에 대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여성분이.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좀 힘들겠죠. 네, 접근하기가. 그리고 1년 가까이 섹스레스 부부로 지냈다고 하면 부부간의 정교 의무, 성관계를 해야 할 의미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분도 더 이상 부부도 아니고 그냥 그 실체에 맞게 형식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1년 가까이 섹스를 있으면은 부부의 어떤 그런 권리 정교- 의무를 상실한 걸로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그게 뭐 시효로 소멸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니, 1년 동안 섹스 안 했으면은 무슨 사랑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럼 뭐 하지 1년 동안 집에서? 1년 동안 좀 약간 냉랭하게 지내신 것 진짜 같아요. 뭐 룸메이트. 룸메이트. 뭐 실효증 걸릴 룸메이트. 실효증 걸릴 것 같은데 1년 동안 성관계를 안 하면. 그 좀 첨언을 드리자면 1년 동안 아예 아무 접촉도 없었던 거는 아니고 나름의 노력을 하시기는 하셨다고 해요. 남편분이. 예, 관련된 용품을 같이 구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촌농 같은 거 떨어뜨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플레이 용초가 따로 있대요. 덜 뜨거운. 예, 예, 그래서 화상을 입거나 이러지 않는. 어쩐지 촌농은 진짜 뜨겁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네. 그 용이 따로 용도가 있구나.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나 이분이 현타라고 표현을 한 게 네.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진짜 하는 도중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네. 생각 들면 끝이죠. 그냥 끝이죠. 저는 그 취향이라는 거나 본인이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 이런 거는 둘이 합의만 된다면 저는 맞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또 해보셨고 네. 아내분도 아내분 나름대로 그냥 어떤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렇게 둘이 안 맞았던 거면은 그러면은 사실 헤어져야 되겠네요. 쉽지 않겠네요. 저는 그 과정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단계를 낮춰서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미 다 해봤네요. 그렇네요. 어떤 계기로 이제 SM 플레이를 안 하게 됐다라는 네. 그 내용이 여자분이 이제 본인한테 가학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에서 이제 쾌감을 느끼시는 분인데 조사를 해보니 사전에 아주 명징하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뭐 가령 목을 졸리는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데 그게 심해지면 정말 목 졸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내가 쾌감으로 하는 신음이 아니라 정말 고통의 신음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 단어를 설정해 놓고
뭐 예를 들어 뭐 난로다. 내가 난로라고 외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레이, 그레이에 거기서도- 50까지 나오죠. 그레이 네, 50까지에서 네. 보면은 이제 그 코드 레드라고 하면은 레드라고 아. 하면 이제 끝내야 되는. 네.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레드라고 막 외쳐요. 네. 레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학 행위를 하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분과 그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이분이 선을 넘어 아. 버린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정말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그때 정말 멈추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근데 그거를 이분한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남편분이 그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이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아내분도 서로를 위해서 두 분의 갈 길을 가셔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드네요. 힘들어. 그죠, 이분은. 아내분은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해방을 느끼러 가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아내가 지금 뭔가의 그런 출구를 찾았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네. 정말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이혼해라고 얘기를 한다기에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뭔가 내가 대책도 없이 그냥 이 사람한테 됐어, 난 이제 너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경험에 비춰봐도 보통 이렇게 대안이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그쵸. 측면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대안이라는 게 뭐 혹시 남자가 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그 전 단계라도 정말 뭐 당신이 그런 게 거부감이 들면 이런 거라도 조금 해줘 보면 어때?라고 대화를 하면서 조금 이제 그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1년을 지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피디님 이야기까지 네, 듣고 네. 보니까 그렇게 1년을 지내봤는데 둘이 이제 진짜 안 맞는다는 걸 1년 동안 더 느끼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정도로 어떤 성적 취향이 안 맞으면 부부로 지내기는 어렵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30대 후반이잖아요. 오, 너무 좋은 시기다. 이혼하기 참 좋은 시기다. 맞아. 4년 정도 충분히 잘 만났다. 그리고 할 만큼 다 해봤고, 그리고 이혼해서 새로운 삶을 가기에 너무 좋은 나이다, 우리 사연자분이. 그리고 섹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70대에도 섹스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평생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70대도 섹스를 한다. 박지한 원수님 되게 막막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자, 그때까지 해야 되나? 아니 일도 은퇴를 하는데 섹스는 은퇴가 없나요? 그래서 용기를 내셔라. 이 아내분이 세상에 유일한 내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혼을 부모님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왜 이혼했다고 아내를 때려주지 않아서 뭐 만족을 못 시켜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격 차이라고 해야죠 뭐. 너무 심플하게 너무 안 맞아 둘이. 근데 어떻게 살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갈 길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평생을 함께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뭐 대수라고 내가 때리지 않아서 이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취향과 내 취향이 안 맞아서 그래. 내가 때리지 않아서 이혼을 당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뭐 연애도 이 남자랑 헤어지면 진짜 내 인생 끝날 것 같아도 그쵸, 이 여자랑 헤어지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도 또 더 좋은 사람 계속 나타나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뭐 맞아요. 이혼을 안 하고 살면 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불가피하다면 굳이 뭐 그죠? 둘이 너무 불행해 지금. 맞아요. 그렇잖아요. 1년 가까이를 둘이 너무 힘들고 불행하게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이래야 되냐. 둘 다 행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간단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구사전 찾아보니까 네.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또 하나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뭐 이런 건데 뭐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전적 의미의 사랑일 수는 있겠네요. 아끼고 뭐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죠? 아,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이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 많이 다른 건 많이 다른 거죠. 아끼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아끼는 건데 다르게 아끼는 거야. 다르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껴주는 게 그 사람이 맞아 맞아요. 왜 그 사람이 고통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끼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을 맞아요. 위해서 아끼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 다 사연자뿐 아니라 이 아내분도 두 분 다 정말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행복을 찾아서 서로를 놓아주는 게 네네네.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또 이제 굉장히 독특한 소재로 이렇게 사연이 왔는데 어떤 소재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답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뭐 저희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의 후기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메일을 보내주신 후에는 저희가 이제 답장을 드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좀 매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